지난달 23일 한 빵집입니다. 이 여성 손님이 들어와서 빵을 쓱 살펴보더니 직원에게 예약 주문을 하겠다며 손짓으로 메모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직원은 달력까지 함께 보면서 날짜를 확인하는데요. 손님은 5월 28일 화요일 낮 12시에 빵을 가져가겠다며 총 280개의 빵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당일 손님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장은 결국 손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도리어 억울하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소연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빵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 빵집 사장님이 저희한테 직접 제보를 주셨어요. 이 여성 손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가 노쇼를 했다면서 빵집 사장이 절 고소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을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글을 본 사장님이 진짜 억울한 사람 나다. 응? 네, 이 손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밤 자녀의 학교와 학원에 가져다 줄 빵을 단체 주문하기 위해서 동네 빵집에 들렀습니다. 이 사장에게 단체 주문이 되는지 여부를 물었고요. 이틀 뒤에 다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직원밖에 없어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사장과 단체 주문건으로 얘기했다고 알려주고 이 주문 날짜와 수량, 시간 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지는 않고 확정되면 전화를 주고 입금하겠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사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이가 주문을 원하지 않게 돼서 빵을 사지 않아야겠다고 결정을 했고 일주일쯤 뒤에 다시 빵집을 찾아갔는데 이 사장이 손님의 노쇼로 만든 빵을 다 버렸고 신고했다고 한 겁니다. 이 손님은 해당 글에서 제가 잘못한 게 맞냐,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손님의 주장이고요. 반대로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서너 곳에 손님이 글을 올린 걸 확인하게 됐고 지인이 반박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이 글을 올려야 할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본인이라면서 노쇼 피해를 당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공론화시킬까 고민도 했지만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 손님이 올린 게시글 때문에 욕을 먹어서 참을 수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손님 주장을 정리하면 교수님, 네. 나는 예약 확정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노쇼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예약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라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장님 얘기는 또 완전 다르단 말이죠. 네, 이제 예약 확정이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장님은 예약 확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이 뭐 날짜나 이런 거를 얘기하긴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전화를 드릴게요라고 갔고, 그런데 이 사장님이 안 계시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있을 때 이분이 이 빵을 사시기로 했던 분이 정확하게 날짜도 5월 28일 오후 12시로 딱 예약을 정했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엔젤 시폰 120개, 생도너츠 140개, 카야 모카번 10개, 데니시번 10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주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 연락처도 있네요. 네, 이렇게 어떻게 적겠냐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도 손님이 알려주셔서 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딱 적었는데 당일에는 내가 연락이 바빠서 안 될 수도 있지만 픽업하는 날 와서 그 계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빵집 사장님 그리고 손님 주장 저렇게 엇갈리죠. 자, 두 사람 주장에서 한 가지 그래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점은 있어요. 전날 이후 예약 전날까지 연락 한 통이 없었다. 저 사장하고 지금 그 손님하고는 주장이 상당히 상반되고 있는데요. 그 손님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다리를 다치기도 했지만 시간이나 빵 수량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지은 게 아니다. 그래서 빵집에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고, 사장 주장에 따르면 2번이나 찾아와서 단체 예약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품목이나 수량도 정확하게 얘기가 했기 때문에 예약 당일에 손님이 오겠구나 싶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쪽 다 연락이 안 된 것까지는 맞아요.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9년째 한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뭐 따박따박 선입금도 받지도 않고, 또 그리고 이렇게 전화 예약했는데 한 번도 사고 난 거 아니기 때문에 믿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빵을 안 찾아갔기 때문에 노쇼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만들 빵만 280개. 이거 이틀 전부터 온 직원이 총출동해서 아침부터 만들었다는데 저거 보세요. 자, 박 변호사님. 예. 빵 전문가로서 어떠십니까? 빵을 뭐 28개 다 아닙니다. 280개. 야, 저 빵 밀가루가 얼마큼 계란도 많이 나오겠죠. 엄청난 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틀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자, 어떻게 이걸 또 가지고 가실까 싶어서 오전 9시쯤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해요. 원래 여자인데 남성이 받았다고 하고 뭐냐고 하니까 나 빵 주문한 적 없는데 라고 했고 너무너무 당황을 했다고 아니 합니다. 아까 그 연락처가 다른 사람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 노쇼 아닌가? 이 생각을 했고요. 노쇼라고 생각이 드니까 CCTV 확인을 좀 해보고 결국은 노쇼고 금액도 매우 크잖아요. 이건 업무방해다.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금액이 123만 8천 원치를 저렇게 이틀간 고생했는데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저거 빵 뭐 사장님 다 먹겠습니까? 못 먹거든요. 일부 지인들은 주고 폐기 처분했다고. 아이고 세상에 100만 원어치 빵을 폐기 처분. 자, 그런데 말이죠. 저 난리가 나고서 이틀쯤 지났을까? 그 주문했던 손님 빵집으로 왔답니다. 사장님 당연히 진짜 뚜껑이 열렸겠죠. 머리 뚜껑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따져 물었더니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7자리가 달랐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틀렸다고 제가 막 그래서 보여주는데 전화번호 틀려니까 전화번호가 알바생이 잘못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이 그럴 리가 없대요. 얘가 돈 먹냐면 돈 먹니 저희 직원들은 정말 침착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종류 다 전화번호 적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걸 직접 적어주라고 줬더니 그 번호를 주면서 완전히 번호가 틀리잖아요. 그 제가 네. 보니까 앞에 010 빼고 근데 이제 다 7자리가 아예 틀리던데.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고 했더니 이거는 뭐 다들 고의성이다. 이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을 하고 있었지. 자, 박 교수님. 네. 휴대폰 번호에서 010 빼면은 8개 자리잖아요. 근데 네. 그중에 7개가 다르다? 보통 우리가 잘못 알아들어서 틀린 경우는 기껏 한두 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 손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손님은 직원이 잘못 받아 적은 거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은 그럴 직원이 아니다. 여태까지 예약권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직원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뭐 대단히 침착하지 않은 직원이라고 해도 8개 숫자 중에서 7개를 틀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거는 고의적이지, 고의성이 있는 거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사장님께서. 혹시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나? 아니면은 동종업계 사람이란가? 뭐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처음에 내가 노쇼했다고 고소당했어요. 그 손님 그 올린 원글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렵게 그 손님한테 연락을 해서 입장을 들어봤죠. 네, 이 손님은 제작진에게 일을 커지게 하려고 글을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죄송스러운 마음에 지나가는 길에 다시 들렀다가 당황스러웠고 경찰서에서도 전화를 받으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연락을 못 드린 건 죄송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이 커지게 바라지도 않고 동종업계 종사자도 아니고 직장인일 뿐이다. 추측이나 마녀 사냥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마녀 사냥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그 사장님한테 죄송하다라는 문자 연락은 계속 한대요.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죄송한 거는 필요 없어요.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법적 책임 문제거든요. 일단은 120만 원 이상의 그 돈이 나갔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업무방해 내지 사기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과실이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있어 보이죠. 휴대전화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상을 하겠다 말겠다 이 말은 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법적 책임을 져야죠. 잘못했으면요. 어린이 아니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말씀은 좀 원만하게 좀 잘 해결되면 좋겠다. 갚으면 돼요. 잘못했던 부분. 알겠습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의리!